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들을 위한 YTN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3일에 있었던 YTN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뉴스7과 뉴스오늘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늘 신문 코너는 이날 경향신문, 조선, 한겨레, 동아일보 등의 기사를 다뤘는데 신문별 기사를 줄까지 쳐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향신문의 회의록 분실 기사, 조선일보의 전 대통령의 사택 등을 다뤘는데 YTN이 직접 취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다른 신문 기사를 통해 소개하는 것은 귀중한 YTN 전파를 낭비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차라리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신문별 헤드라인만을 보도하는 구성이 더 적절해 보였습니다. 예고 자막에 대한 의견입니다. 화면 좌상단에 표시되는 자막은 해당 뉴스의 주제를 압축해서 요약해 줌으로써 뉴스를 한눈에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시작된 예고 자막, 곧이어 이런 뉴스가 나온다는 예고 자막인데 예고 자막과 메인 자막이 자주 교체되다 보니까는 막상 본 뉴스 내용에 집중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예고 자막의 배치 기준에도 일관성이 좀 없어 보였습니다. 곧이어 무인 자동차 상용화라든지 곧이어 미정치, 한국계 우뚝 등의 사전 자막이 나온 후에 두세 꼭지를 지나서야 예고된 뉴스가 나와서 좀 혼란스러웠고요. 심지어 북한의 컨테이너 관련 보도에서는 곧이어 오늘 신문 못 찾나 없나 라는 예고 자막은 의미조차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뉴스만이 아니라 때로는 별별 영상과 같이 코너를 예고하기도 해서 예고 자막의 삽입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노량진 수몰 사고의 보도가 7시 뉴스하고 오늘 뉴스에 다 있었는데요. 자막에서 본동으로 지명을 표기가 된 게 있었습니다. 기사 멘트에서 노량진으로 나오는데 본동은 이미 2008년에 노량진 일동으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자막도 노량진으로 표기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대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원을 구조했다 이런 멘트가 몇 번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구조는 사람을 구한 건데 이게 이제 시신 구조가 아니라 시신 인양인데 자막이라도 좀 인양으로 표시를 하고 조금 오해 소지가 있지 않았나 해서 물론 이제 소방대원이 한 멘트긴 하지만 기사가 좀 보충을 한다든가 자막을 좀 바꿔줬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뉴스의 7시 뉴스의 경우에는 이 뉴스가 끝나자마자 바로 날씨 방송을 했다 나왔는데 방송하는 앵커의 표정이 좀 우울한 표정을 좀 지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밝은 표정으로 이어서 날씨 예보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는데 우울한 뉴스를 들었던 그런 표정이 아니라서 조금 어색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막 예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뉴스를 자막으로 예보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보가 있다가 또 없다가 하고 또 예보 뒤에 바로 기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서너 꼭지 뒤에 나오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혼동을 좀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니까 예고된 뉴스가 상당히 그렇게 크게 중요한 뉴스 같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정치권에 한국계 영향력이 커진다거나 무인 자동차가 상용화된다거나 주로 국제 뉴스들인데 그래서 이 자막 뉴스가 상당히 좋긴 한데 좀 선정 기준이라든가 좀 배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오늘에서 오늘 신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균형감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신문이 많은데 경향신문으로 시작해서 경향신문의 만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신문 중에서 경향신문이 앞뒤로 끝난다는 게 좀 너무 과하지 않았는가. 뉴스7에서 쭉 내용들을 보고 있다가 이제 날씨에 대해서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중부 지방에는 장맛비가, 남부 지방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비가 점차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내일은 장맛비가 쉬어간다는 예보인데요 하고 이제 남산에 있는 유다현 기상캐스터한테 넘겨주셨는데 여러 가지 내용은 다 좋았는데 분명히 앞에서 우리나라에 예보해야 될 우리나라 반은 지금 폭염에 있고 반은 장마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끝날 때까지 화면은 남산에 촉촉하게 비가 오는 모습만 끝까지 쭉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반, 화면의 반은
좀 활용을 해서 한쪽에서는 장맛비가 오는 모습, 또 한쪽에서는 이제 폭염에 이제 있는 모습, 요 정도까지 해주면 좀 섬세하게 그 분위기가 생생하게 보여주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 오늘에서 이제 굉장히 경청하고 듣다가 갑자기 그 공백 상태가 한 10초쯤 생긴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미사일 부품 실은 선박 유엔 결의안을 위반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요 기사 꼭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연결될 때까지 그 보니까 한 10초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굉장히 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 여성 그 앵커는 조금 당황하는 모습을 해갖고 바로 화면을 이렇게 보고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보였고, 좀 그래서 그걸 편집을 하면서 조금 좀 없애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저는 유난히 그것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성면에 있어서 이 최고의 뉴스 전문 채널로서 조금만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계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로 맨 앞부분의 그 주요 뉴스의 순서하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보도되는 뉴스 보도 순서가 가급적 순서 측면에서는 같은 경우가 더 잘 이해하기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주요 뉴스 보도 중간에 날씨나 미리 보는 오늘이 보도되는 것보다 뉴스 보도가 끝난 후에 좀 보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200m 중국 서찬성 장유대교 붕괴 모습 영상은 국내 사건 사고에 연이어 이제 보도되었는데 자칫하면은 국내의 사고로서 이렇게 얼핏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이모저모를 보도하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한 그 예고 자막 후에 이렇게 바로 방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도를 몇 가지 한 뒤에 실제적으로 그 보도가 되는, 예를 들어서 무인 자동차 상용화라든가 별별 영상 이런 건 자막은 나온 뒤에 또 다른 보도가 되다가 또 실제로 보도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전시 전작권 전환 연기 제한 관련 보도에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연기 시에는 현재 우리 상황에서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필요하면은 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보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약 5분 정도의 스포츠 뉴스 시간이 진행이 되는데 약 2분 30초가 프로야구 전날 경기 소식을 다룬 것인데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프로야구를 다룬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목요일 날 아침의 뉴스는 그 전날 수요일이고 그 전전날 화요일 날에 프로야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가 끝났고 프로축구 K클래식도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아침 정도 되면 최소한 상반기 프로축구나 프로야구의 상반기 결산 정도의 소식을 전하는 작업이 아침 리포트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리포트가 안 보고 그 전날에 프로야구에 누가 이겼다 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20년 전에 보도 태도하고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전날 17일 날 홍명보 축구팀이 새로 소집이 됐습니다. 그 소식된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다룬 것이 굉장히 적었고요. 이런 등등으로 볼 때 스포츠 뉴스가 다른 뉴스에 비해서 조금 비중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좀 뉴스 제작에 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스포츠 뉴스 제일 첫 번째 러시아 카잔에서 벌어졌던 하계 유니버시아드 관련 소식입니다. 동영상 화면을 볼 수 없고 대부분 자료 화면을 배경으로 우리나라가 4위를 달성했다는 정도의 뉴스만 간단히 전했습니다. 실제로 2년 후에 우리나라 광주에서 2015년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비해서
YTN도 마찬가지,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나치게 이런 유니버시아드 데이 뉴스에 있어서요, 질적 양적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물론 해외 취재에 따른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겠지만은 이런 면에서 다른 방송사와의 차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제 뉴스를 다루는 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제가 18일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무엇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지는 못했고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이 기관들이 이집트에서는 대통령이 쫓겨나고 반군이 일어나고 지금 내정이 지극히 혼란한 상태로 가고, 인도에도 대홍수, 중국에도 대홍수, 리비아도 문제가 생기고, 아무튼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아마 아무 그런 현상들 중에서 조용해졌다면 조용해졌다는 사실 자체도 뉴스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 그래서 좀 뉴스를 다루는 스케일을 좀 키웠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용어 사용하는 문제인데요. 전문 용어에서 그런데 이번엔 유독 수사와 조사라는 어휘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 노량진 사고도 있었고,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을 위해서는 압수수색도 있었고 그런데, 노량진 수몰 사고 소식을 보도하면서 오디오는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자막은 조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사와 조사는 전혀 다른 어휘이고, 특히 수사는 법률적 어휘로서 그 정의에 관해서 학설이 갈릴 만큼 복잡한 용어입니다. 막 섞어 쓰는데 그러지 않고 좀 가려서 쓰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비슷한 용어로 자막에 수사 전 옮겨져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솔직히 저는 처음에 이 자막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몰랐어요. 거기서 수사라는 어휘를 쓴 것도 그렇고 전, 그래서 뉴스를 보면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그 대상물을 옮긴 것 같다. 그래서 전보다는 직전으로 하면 조금 더 분명하게 뜻이 전달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그 국가기록원 문서 실종 가능성 세 가지를 이제 드는 그 기사인데요. 형식이 MC 오디오에다가 자막 처리하는 그런 제작 형식이었는데, 그 빠듯한 제작 시간은 이해가 가지만은 그래도 좀 현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전화 연결이라도 했으면 어떨까. 이 형식은 7시에 나가고 뉴스 오늘에서 다시 같은 형식으로 반복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사 가운데 문서의 실종 가능성을 설명하는 부분에 그 맨 나중 그 문장이 이진복 의원이 2008년 제기했던 기록을 유출 가능성,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그 멘트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족이 아니겠느냐, 자칫 그 편파, 오해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문서 실종에 대한 청와대 반응, 그 리포트 가운데에 검색 실패, 처음 듣는 얘기, 물론 이렇게 관계자가 발언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기사는 맥락에 맞게 다시 쓰거나 보완의 필요가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거기다가 자막까지 그렇게 뽑아서 좀 어색함을 더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기록원의 그 문서 보관과 검색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취재 보도가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는 차원에서 보완 취재가 됐더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춘천 도심 침수 김평정 기자 리포트인데, 여기에 자막 수포도 침수 원인 공방, 그리고 김 기자 리포트 클로징에서도 인재냐 아니냐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장민정 진행자는 아이템 소개 멘트에서 인재라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그 몰고 가려는 듯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그러한 형평성을 잃은 멘트는 좋지 않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동안의 YTN 리포트에서 몇 차례 이렇게 한쪽으로 끌고 가는 듯한 인상을 주는 기사를 봤습니다. 두 건만 예를 들면 서울 인사동 화재 때 주민들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내보내서 우리 이 가운데 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고, 또 지방 리포트 때도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들 불안하다, 그 기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행정당국자는 공사를 끝내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기자는 막연히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객관성이나 공정성 또는 형평성 벗어나는 기사는 이거는 지양이 돼야 할 걸로 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종훈 기자 리포트의 종잣돈 규명 주력,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인데, 화면에 큰아들 재국 씨의 옷은 상의 안에 조끼 스웨터를 받쳐 입은 겨울 옷차림이고, 셋째 아들 재만 씨도 트렌치 코트를 걸쳤는데 여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즘 취재한 것처럼 그냥 내보내서 이런 때는 당연히 자료 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밝히는 것이 정직한 보도다, 그렇게 봤습니다. 전두환 추징금 환수 보도에서 여성 앵커는 조세회피 지역에 있는 가족명의 유령 회사에 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단초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라고 했는데, 유령 회사의 자금을 추적해서라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유령 회사에 대한 자금 추적을 통해 라고 자꾸 명사에다 조사를 붙이니까 문장이 어색해집니다. 또 침수 피해 차량 보도에서도 앵커가 이번 장마에도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들이 많이 나왔는데 라고 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여름철 외식 물가 껑충에서도 12년 만에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고 가장 많이 올랐고 하면 됩니다. 그냥 보통 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어렵지도 않은 말을 어렵게 하는 습관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언어 습관이 있는데 잘못된 언어 습관들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남자 앵커가 오늘 신문 소개하면서 우선 굉장히 빠르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에 뭐뭐뭐 하면서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라고 해서 완성된 문장 뒤에 라는을 쓰는 건 잘못되는 거거든요. 남아있다는 겁니다 라고 간접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습관들이 기자들한테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절실 보도한 기자는 터널 공사의 경우 어둡고 소음이 많아 뭐 어떻고, 철도 건설 현장의 경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다라고 해서 자꾸 경우라는 말을 씁니다. 터널 공사는 이라고 하면 되고 철도 건설 현장은 이라고 하면 됩니다. 개인적인 언어 습관인데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자가 같은 보도에서 안전 예방 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중요성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 25일에 열렸던 YTN DMB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유아러 닥터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주제 질환에 대한 예를 들어서 척추 간 협착 생담, 이 프로그램의 타켓 오디언스,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타켓 오디언스가 분명치가 않고 들쭉날쭉 뭐 주제가 뭐 이런 것도 했다 저런 것도 했다 해서 타켓 오디언스가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좀 문제가 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TV 프로그램인데 DMB로 나가긴 하지만은 비주얼이 좀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3D를 쓴다든지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나름대로 잘 보완하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자세히. 그 제목과 연관해서 이제 프로그램 전체의 어떤 방향성인데, 아까 방 의원님께서도 타겟 오디언스를
그 말씀하셨는데 유아로 닥터면은 그 타겟 오디언스가 뭐냐? 그러니까 당신도 의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냐? 아니면 의사가 나와서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냐? 일반적인 누구나가 어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조금 더 이 관련된 어떤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애매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프로그램 내에서도 소화해 주는 게 어떤 경우는 뭐 비디오물 같은 경우는 쉽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풀어나가고 알아듣기 쉬운 그런 측면이 있는가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의사가 나와서 뭔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정말 화면이나 어떤 다른 설명 도구 없이 그냥 한 4, 5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의대생들이 들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시청자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어떤 타겟 오디언스를 가지고 갈 것인가를 조금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들이 건강에 관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우리 다른 그 지상파 방송을 보면은 주로 그 명의를 소개하는, 즉 어떤 유명 의사의 개인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인데 이번 우리 유아로 닥터 이 프로그램은 좀 차별화해가지고 주로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이 제작이 된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획 의도를 보면은 요즘 이제 여러 가지의 그 생활 습관형 그 병에 노출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느냐 하는 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어떤 기획 의도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전문적인 의학 용어를 쉽게 설명하려고 상당히 시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또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시청자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DMB와 관련해서인데 이게 사실은 DMB용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DMB 매체의 특성을 살리도록 제작을 그렇게 하라고 방향을 바꾸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의학정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막 그리고 면밀하게 영상을 좀 읽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DMB에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라디오의 의학정보 프로그램처럼 오디오 쪽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딜레마가 있을 수가 있죠. 이제 본 채널에서 방송하는 것 이런 것과 DMB 채널에서 방송하는 것에서의 그 차이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데 그런 점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무난한 것 같은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무난한 것이 또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무난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이 프로그램을 찾아서 보진 않을 거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제 보면 이제 보는 거고 그러면 타겟 오디언스라는 것은 설정될 수 없을 가능성이 많죠. 그걸 알고 나서 척추관 협착증 있는 사람이 이 특정한 시간대에 이 프로그램을 꼭 봐야 되겠다 하느니 차라리 인터넷을 뒤져볼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 타겟 오디언스가 아니라 우연한 오디언스에 소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타겟 오디언스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고 그럼 의학 프로그램은 누가 보냐 하면 당사자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 아픈 사람이면 보는 거거든요. 가족들이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 이제 보는 거니까 제 생각으로는 타겟 오디언스는 그런 점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DMB 특성상 이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좀 그렇습니다. 항상 외부에서 수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체 HD 큰 화면에 기준으로 해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한 상황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수정을 하거나 타이틀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작업을 하고 있지만 내부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작업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희가 자체 제작이 좀 늘어나고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본다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